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지방선거 여러 요인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크게 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곳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인데요.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사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경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연결해서 지방선거 관련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요즘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던 남경필 후보의 이런 행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타깝죠. 명색이 현직 도지사 아니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경기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경기도를 어떻게 만들겠다, 또 내가 이렇게 도정을 어떻게 잘했다, 네. 이런 얘기하고, 제가 도전자니까 네. 뭐 저하고 이제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하든지 하는 게 맞는데, 이분이 말씀은 정책선거 하겠다,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 행동은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네거티브의 수준도 네. 남의 그 집안의 공무와 아무 상관없는 극히 사적인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물고 늘어지니까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그러면 남경필 그 지사가, 후보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실 테고, 링에서 정식 게임을 하면 질 것 같으니까, 네. 링 밖으로 나가가지고 흙탕물 속에 네. 들어간 다음에 저보고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라, 뭐 그런 거겠죠. 흙탕물 한번 튀기고 뭐.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이렇게 하면 관중들이, 국민들이 화내십니다. 정말로 자신들의 삶, 네. 경기도의 미래를 맡길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 하고 있었더니 남의 가정사 흠이나 잡고, 그렇다고 뭐 그게 이유가 없는 뭐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네. 이미 다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공무 수행하면서 네. 형님이 이권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거 맞고, 그러다 갈등 생기고, 또 그걸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관찰해 보려다가 어머니를 정말 참아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런 폐륜 폭언하고, 심지어 어머니 두들겨 패고, 뭐 불질러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런 상황이라 이제 형제들한테 다툼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튼. 예, 예. 그걸 몰래 녹음해가지고, 그것도 일부만 또 왜곡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한 거를, 저 같으면 그 폐륜행위한 가족을 야단을 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물론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네. 인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그 일이 벌어졌고, 뭐 앞으로야 그런 일이 다시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후보님,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라 저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불거진 바가 있었고. 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게 다시 불거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네. 말하면, 만약에 그 후보님이 더 큰 꿈을 꾸고 있고 다른 선거에도 만약에 그 꿈을 꾸고 있다면 다시 또 제3차, 4차 불거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후보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결국 국민이 다 판단하시겠죠. 네. 이게 지금 2012년에 벌어진 일이고, 네. 2012년에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고, 또 2014년 재선거, 그러니까 제가 재선할 때, 네. 그때도 이미 뭐 녹음기로 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2016년 총선 때도 한번 나왔고, 네. 또 2017년 대선 때도 나왔던 일이고, 예. 또 2018년 되니까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쨌든 형수한테 폭언한 거, 형님하고 싸운 건 사실이니까, 네. 뭐 그 점에 제가 인격 수양이 부족한 거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사과드리지만, 네. 이걸 반복적으로 공무와 아무 관계없는, 어쩌면 공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려고 나름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한 건데, 진짜 비리 막아보겠다고. 네. 어머니에 대한 그런 잔인한 폐륜 행위 때문에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인데 네. 자꾸 이용해 먹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 지사님한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후보님? 이제 좀 이제 그만하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후보님의 그 말씀은 그럼 남지사는 깨끗하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저는 남지사에 많은 사람들이 남지사님의 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미 뉘앙스 싸움이 되고 우리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근데 뉘앙스에서는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정말 아닙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남경필 지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음성 파일을 그러니까 그 공개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로 발언을 했는데요. 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사실은 이미도 뭐 인터넷상으로 많이 유포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판결도 났고 또 언론사를 상대로 뭐 선관위의 삭제 조치도 있었고 네. 또 고발 조치도 있었고 네. 보도 금지 처분도 있었고 이 대법원이 다 확정된 건데 자유한국당이나 남경필 지사, 홍 대표 이런 분들이 네. 법을 정말로 우습게 하는 거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본인들이 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법을 어기는 것을 우습게 하는 집단이니까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결국 본인들이 책임을 질 거고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의 국민들이 과거의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네.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른바 해경궁금 씨 관련해서 계속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부담 안 되십니까? 그건 뭐 제가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고요. 예.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네. 뭐 조직 폭력이나 아니면 군대처럼 조직이 아니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어서 예. 당연히 문제 제기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경선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뭐 저도 완벽한 인간도 아니어서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 있는 분, 인정 못하는 분도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 촛불 혁명이 요구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완성하기 위해서도 네. 작은 차이를 좀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하고 경쟁했던 뭐 전해철 의원님이나 후보 같은 분들이 또 원팀으로 열심히 함께 하고 계시니까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른바 비유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335 모여서 수군수군 되는 정도를 넘어서 네. 일간지에 광고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양상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건 나중에 우리 김정부의 선생이 해석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다못해 작년에 경선 끝난 다음에 대선 경선 끝난 다음에 저를 지지한다는 분들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몇 달 동안 농성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말리기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으로 좀 돌아가서 이때까지는 사실은 후보님은 뭐라고 할까요? 도전자의 위치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사이다. 네. 그런 확 이제 어떤 속칭 지르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실은 정적 캐릭터를 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경기지사 선거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구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본인한테 조금 대선 경선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느끼세요? 그렇죠, 실제로. 네. 저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주어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대리인이다 이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는데요. 네네. 주어진 의무를 이행해야 될 때 그 의무의 내용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박근혜, 이명박이 지배하고 또 성남시에서 소위 이제 야당들이 다수를 점해서 사사건건 제가 해야 될 일, 국민이 저한테 위임한 일들을 방해하고 발목 잡고 하면 저는 선택해야죠. 싸워서 돌파하거나 탄압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아니면 다 포기하고 조용히 원만하게 잘 지내거나 저는 국민이 저한테 위임한 일을 치열하게 했죠. 박근혜 정부와 싸우고 이명박 정부와 싸우고 다수의 야당과 싸우고 국민의 이익
또 성남 시민이 위임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돌파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추진력 있게 강한 면모들이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비유적으로 그때 지사님,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나는 변방의 장수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자신을 평했는데 지금 변방에서 중심부로 오다 보니까 처지가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정치의 어떤 행위의 양상 이런 것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 여기서 뭔가 정립이 안 된 것 같다. 일부는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도 중심은 아니고 저는 경기도라고 하는 범위가 좀 넓지만 여전히 지방에 있죠. 그 경기도민들이 들으면 기분 좋아할 말씀 아닙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보면 여의도가 중심이겠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지역이 중심이죠. 이게 이제 누구의 시각으로 보냐인데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면 합리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요. 또 경기도에는 당연히 지금 여권 도의원들이 훨씬 많을 테고 또 시장 군수도 우리 쪽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포용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도력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죠. 근데 지금 때문에 저도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토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인천 경기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 부참하셨어요. 그거요? 그 질문 그 분들이 정해준 질문을 보면 기가 찹니다. 어떤 거였나요? 예를 들면 남지사한테는 좋은 것만 물어보고요. 저한테는 나쁜 것만 물어봐요. 그런데 또 이건 또 남경필 지사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나서 균형 있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이따가 그 보내온 질문지를 공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로 질문 내용이 너무 편향적이어서.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어떤 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예를 들면 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봐라 이런 걸 하고요.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저는 네거티브한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그쪽은 포지티브한 걸 질문하고 그쪽은 자랑할 수 있고 저는 해명해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특정 정책에 대해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남지사는 포괄적으로 잘한 거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의 질문. 근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그 후보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네거티브 공세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도 거꾸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주최 측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편향적이어서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요. 이거 저는 언론이나 토론 이런 건 공정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생명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그 주변 환경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이의가 없는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지난 16년 동안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계열이 계속 승리한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16년 동안의 선거 결과 이번에 확연히 다를 거라고 자신하세요? 저는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국민들이 바뀌셨어요. 그래요? 경기도민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과거에는 경기도정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께서 큰 무리 없이 특별히 잘한 것도 특별히 못한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말 좀 이렇게 표현이나 잘하고 이러면 다 인정했던 분위기인데 이제는 기대가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경기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면 이런 것들 요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도 뭐 도정을 잘한다 하는 게 한 50%는 되는데 찍는다 이런 사람 15%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경기도민들이 기대가 커졌다는 거고요. 현재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거죠. 미래의 기대. 과거는 뭐 적당히 그 정도면 됐어. 그러나 미래는 그 정도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저는 경기도민들의 생각이라고 현장에서 좀 듣고 있고요. 여론조사도 결국 그런 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조금 전에 그 후보님께서 이 토론회가 그 누구는 정책 묻고 누구는 뭐 개인 문제 묻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저희가 그 순도 100%의 정책 토론을 한번 남경필 저는 좋습니다. 하면 애니콜이신 거죠? 그럼요. 그게 예를 들면 정말 서울로 통합을 해버릴 거냐 아니면 분도해서 독자적으로 갈 거냐 뭐 이런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그런 정책 토론을 해야 될 텐데
국민들이 짜증나는 주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서 저도 도민들한테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일전에 저희가 남경필 지사 인터뷰 때도 본인도 이제 동의를 했으니까 저희가 한번 주선을 해보도록 하고요. 남 지사님한테요. 네. 이제 우리 정책 토론의 장으로 좀 돌아와 달라. 집 나가신 도지사님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였습니다.